농민들이 써야 할 면세율을 농협 직원들이 빼돌렸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주유소 관리인은 물론 농협의 고위직까지 가담했습니다. 전주 도심 하천에 편의시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불과 200m 거리에 계단이 잇따라 만들어지는 등 예산 낭비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5년 만에 재심을 확정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주장에 대해 광주고법이 심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전미신 뉴스투데이입니다.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면세율을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쓰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습니다. 특히 농협 임직원들이 면세주유소를 제 집 드나들듯이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에 있는 한 농협 직영주유소. 농업인들이 면세로 경유나 휘발유를 구매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농업인 외에도 면세율을 받아간 사람이 수도 없다고 밝힙니다. 기름 안 넣어준다고 면세율을 승용차에다가 그래갖고 맞고 요거도 먹고 막 그거 하면 안 돼요. 2년 징역 2년에 2천만 원인가 5천만 원 벌금이 엄청 커요. 면세율을 빼돌리는 데에는 주유소 관리인이나 농협 임직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유소 관리인이 일반유를 판매한 뒤 면세율을 채워넣고 받은 돈을 가로채는 일도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60~70%가 현금 결제예요. 면세율 빼놓고는 5만 원만 넣어줘 딱 쳐. 그러면 이 부분만큼 면세율로 이걸 결제를 해버려요. 면세유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농협의 상임이사까지도 기름을 멋대로 쓰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7~8년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상을 해버렸습니다. 농협 임직원의 친인척이 승용차나 버스에 면세율을 받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면세 처리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650원, 시중 가격의 절반 이하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농협에서만 2013년 한 해 동안 재고량과 장부 간에 일치하지 않는 금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연말에 농민에게 배정된 면세유가 다 소진되지 않으면 남은 물량을 조합원과 임직원이 면세 가격으로 가져가는 일이 관행처럼 빚어졌습니다. 면세유가 이제 내일 모레면 없어지는데 없어지느니 너 좀 쓸래? 한 500리터 좀 쓸래? 그래서 줘요. 그때는 그 관행이었습니다. 어디고 관행. 전국의 농협 직영주유소는 무려 800여 군데, 농협주유소 전반에 대한 조사와 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난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15년이 지난 지금껏 진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기 출소한 피의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진범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재심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익산 영등동에서 택시기사 42살 유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이 잡은 범인은 당시 16살이었던 최모 군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최 군이 교도소에 있을 때 진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났고 경찰의 수사까지 받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만기 출소한 최 군은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등법원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올해 6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다시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무죄로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는 이유로 광주고법이 재심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재수사를 해서 최군뿐만 아니라 그 돌아가신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줘야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은 제1형사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1형사부는 대법원에서 기록이 송부되는 대로 기록을 검토한 후에 신속히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황산 테러로 숨진 태완이법이 시행돼 공소시효가 없어진 상황이어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최 군의 주장이 법원의 재심에서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현수 예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도의원의 의원직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항소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7일 검찰 지휘를 받아
이현숙 도의원의 의원직 지위를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이현숙 의원이 제기한 지위 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상 결정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부당하다며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도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중대 변수는 선거구가 아직도 결정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 자체가 중단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총선 입지자들은 자신들이 뛰어야 할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자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최종 시한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한 채 지역구만 7곳을 늘리자는 새누리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의견이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야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큰 폭으로 양보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선거구 조정에 영향을 받는 곳은 도내에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선거구입니다. 도내 선거구의 절반이 이에 해당되는데 선거구 획정이 이달 말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금년 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 후보자는 등록이 무효가 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이 이뤄질 선거구 입지자들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국회의장은 특단의 조치로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가 선거구 조정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유례없는 비상사태의 입지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이어 유성엽 새정년 전북도당위원장이 조만간 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지역구인 정읍 시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대로 결론을 낼 것이라며 탈당을 언급해 빠르면 오늘 전남도당위원장인 황주홍 의원과 동반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유 의원 외에도 2-3명이 추가로 탈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행 여부는 공천에 반영할 의원 평가가 마무리되는 연말 이후에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새정년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분당 사태마저 우려되는 가운데 도의회가 당의 단결과 화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2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앞둔 중대기로에 당내 자중질환은 도민들에게 실망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결과 화합을 촉구했습니다. 또 자리 싸움보다는 박근혜 정부와 싸워 얻어낼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당의 혁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 지도부에 주문했습니다. 전주 시내 하천 둔치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편의시설 설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 계단이며 운동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다 보니 이용 시민들조차 지나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도심 하천의 편의시설 문제, 강동엽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전주 삼천입니다. 하천으로 내려가는 나무 계단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 좌우에 이미 이동 통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130m 떨어진 곳에 오른쪽에는 300m 정도만 가면 계단이나 진입로입니다. 좀 앞뒤가 안 맞기는 하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 여기다 만들어줬어야지 왜 저기다 만들었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무 계단 하나 만드는데 4천만 원, 진입로를 신설하는 데는 무려 1억 원가량의 시예산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곳은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천변을 걷는 시민들은 횡단보도가 있는 기존 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옆 마전교 주변입니다. 천변 산책로와 보도를 이어주는 계단과 진입로가 연달아 들어서 있습니다. 다리 너머에도 마찬가지. 마전교를 중심으로 불과 100m 안에 3개나 들어선 것으로 불과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게 있을 필요 없잖아요. 예산 낭비지 뭐 이런 건. 전주 삼천 9km에 설치된 계단이나 진입로는 모두 52개, 평균 173m마다 1개꼴입니다. 전주시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천을 이용하는 그 접근로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그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필요 지점에는. 하지만 취재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전주시의 이 같은 계단 설치가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창군 비서실장 47살 공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 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업체 대표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해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 씨는 또 지난 2013년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6급 공무원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60명의 명단이 도화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전라북도가 공개한 60명의 총 체납액은 75억 원으로 개인 최고 체납자는 전주에 거주하는 A씨로 자동차세 등 5억 6천만 원, 법인은 군산 B법인이 취득세 등 3억 8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체납 이유는 폐업과 부도로 인한 납부 능력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수억 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교장이 구속된 완주의 모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도교육청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습과 기숙사, 급식 환경,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처우에도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해 부서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학교 교장 정모 씨는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상태며 졸업생과 학부모들이 내일 수사 확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도의회는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으로 전북연구원 출연금 1억 3천만 원 등 105건에 185억 원을 삭감한 5조 2,459억 원을, 전북교육청은 43건 180억 원을 줄인 2조 6,882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피해를 줄이도록 주문하고 삭감된 교육청 예산은 누리과정에 활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김제시가 2년 연속 국가 예산 5천억 원대 확보를 달성하며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완주군은 신축된 지 30년이 넘는 오지 지역의 보건진료소 신축에 나섭니다. 도내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시는 내년 민간 육종 연구단지 준공 예산 319억 원과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설치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는 등 5,1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잔여 사업비와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사업비도 확보하는 등 2년 연속 국비 5천억 원대를 달성해 생명산업과 신산업 발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향후 김제 육교 재가설 및 신규 사업 발굴에도 노력해서 국가 예산 추가 확보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내년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축된 지 3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한 화산면 승치 보건진료소와 동상면 수만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합니다. 이들 진료소엔 상하지 운동기 등 각종 의료 장비와 건강 증진 기구를 대폭 확충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국비 등 30억 원을 투자해 고추장 민속마을에 5폐수를 분리 배출하는 관 매설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순창읍 경천과 섬진강의 수질 개선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가 올해 보건복지부에 복지평가 우수지자체 선정보상금 1,50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군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복지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잦은 눈과 비로 인삼밭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서해안 폭설로 인삼밭 피해가 막대했다며 올해도 폭설과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여름용 차광망은 미리 걷거나 중간중간 차광망을 해체해 연쇄 붕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빠짐이 좋지 않은 곳은 인삼 뿌리가 썩거나 2차 병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두둑과 고랑의 배수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남호 전북대 총장이 대학의 위상과 정부의 재정 지원 유치 같은 성과와 더불어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성숙한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다고 지난 한 해를 평가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는 대학이라는 구호에 맞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내 법관에 대해 변호사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소속 법관 31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지난해보다 0.56%포인트 상승한 평균 30.193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재규 전주지법 수성부장판사 등 5명은 최우수 평가법관으로 선정됐으며 평가는 공정성과 품위, 직무 능력 등 10개 항목으로 진행됐습니다. 도교육청이 시설공사나 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청렴도 높이기에 나섭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시설 분야와 운동부 운영에 대해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운동부에 대한 해체 검토 필요성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강한 대응책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비가 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의회 김현철 의원은 어제 도의회 본회의에서 송하진 지사에게 전액 국비로 추진된 경북 영주 산림치유권과 달리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도가 스스로 사업비를 감액하고 운영비 역시 책임지겠다고 한 배경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송 지사는 사업 추진을 더 늦출 수 없다며 일단 시작하고 당초 원안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농업과 기술 개발에 공동 협력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중국 북경에 있는 중국 농업과학원의 공동 실험실을 개설하고 두 나라 간 농업 관련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공동 추진합니다. 공동 실험실은 앞으로 기후 변화와 식품 안전, 통일 대비 농업 연구 등 서로의 관심 분야 국제 현안에 대해 연구원 1명씩을 파견해 공동적으로 연구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가법상 횡령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중소기업 대표 4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860여 차례에 걸쳐 67억여 원을 송금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A씨가 회사 돈을 횡령해 도박에 나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창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학 교수 51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새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면 창업진흥원에서 직원 급여를 보조해주는 점을 노려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 총 5,400만 원 상당을 지원받고 시제품을 만들지 않은 혐의입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제시 명덕동 소산마을 50만 원, 공덕면 마현리 남당마을 32만 6천 원, 동계리 농장마을 18만 9천 원, 저성마을 16만 3천 원, 황산리 신촌마을 31만 원, 익산시 여산면 송재윤님 10만 원, 태성리 노동마을 10만 원, 황등면 황등리 차상마을 25만 원, 동현리 하동 2마을 10만 원, 죽촌리 도촌마을 20만 원입니다. 무주군 무주읍 운교마을 28만 원, 남천마을 27만 8천 원, 유송마을 15만 원, 평촌마을 20만 원, 전북 카퍼스 조합원 일당 20만 원입니다.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저기마을 62만 3천 원, 가오마을 16만 6천 원, 독립마을 24만 5천 원, 감교리 장전마을 21만 1천 원, 장동리 장서마을 26만 6천 원입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MBC 남성합창단 좋은 친구들의 창단 연주회가 오늘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한국 춤계의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북 도립국악원 무용단의 기획 공연이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집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의 송년 가족음악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립니다. 이봉기 피아노 독주회가 내일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소한당 김현 개인전시회가 오늘부터 20일까지 교동 아트미술관에 마련됩니다. 완주군은 오늘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지역이 만드는 예술과 공예를 주제로 문화재생 국제포럼을 진행합니다. 군산시는 모레 시청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대입 정시지원 입시설명회를 갖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 평생학습센터가 운영하는 한스타일 하는 학교 만들기 성과 발표회가 오늘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익산시 보육 취업 박람회가 내일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보건대학교는 오는 18일과 19일 산학협력관에서 평생학습 무료 강좌를 진행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 10도, 전주 9도 등 8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오전에 0.5에서 2m, 오후에는 최고 2.5m까지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